자, 일단 내일은 이제 필라델피아랑 피닉스랑 경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좀 왼쪽에 노트북에다가 작년 성적을 한번 띄워놓고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필라델피아랑 피닉스. 필라델피아는 예상 베스트가 맥시, 멜튼, 우브레, 해리스, 엠비드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건 역시 하든이 없는 필라델피아다. 지금 필라델피아가 하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피닉스는 올 시즌에 이제 B를 데려오면서 브래들리 빌, 부커, 듀란트라는 빅3를 결성을 했는데 과연 이게 잘 돌아갈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빌의 약간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의심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잘 돌아가지 않을 거다. 애초에 빌, 부커, 듀란트 셋 전부 다 건강 이슈가 있는 선수들이고 관리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빅3가 실제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경기가 많지는 않을 거다. 지금 빌은 계속 못 나오고 있죠. 그리고 부커도 여전히 관리받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지금 딱 양 팀의 전력만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는 하든이 없을 때도 꽤나 잘하고 있다. 제가 밑에도 살짝 적어놨는데 왼쪽 아래 보시면은 하든 이탈 후 하든 이탈 이후에 필라델피아 양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맥시나 엠비드가요. 맥시는 평균 득점이 7점이 올랐고 어시스트나 리바도 전부 다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맥시가 스탯 볼륨이 굉장히 넓어졌다. 그리고 엠비드도 득점은 조금 줄었다. 득점 볼륨은 줄었는데 어시스트가 지금 작년에 계속해서 매 시즌마다 한 3, 4개 정도였거든요. 작년에 4.3개인가 그랬는데 지금 올 시즌에 어시스트 수치가 7개예요. 7개. 경기당 평균 7개의 어시스트를 하고 있다. 예. 엠비드도 이제 좀 약간 요키치나 뭐 사보니스 이런 친구들처럼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뭐 그런 얘기인데 자, 지금 여기 가운데 보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운데가 이제 올 시즌 기준으로 왼쪽이 1, 2, 3, 4, 5,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쭈루룩 가면서 경기당 득점, 경기당 리바운드, 경기당 그 필드골 성공률,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 3점슛 성공률, 경기당 어시스트 숫자, 턴오버 숫자, 어시스트랑 턴오버 비율, 경기당 블락슛, 경기당 스틸.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는 약간 수비적인 수치, 왼쪽에 있는 경우는 뭐 리바운드 빼고는 다 공격적인 수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보면 약간 그 막대 그래프로 돼 있잖아요. 막대 그래프가 많이 차일수록 좋은 거다. 많이 차에 있는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건데 지금 대체로 뭐 필라델피아 쪽이 아무래도 많이 차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스탯적인 부분들 얘기를 하고 싶고요. 왼쪽에 있는 여기 숫자가 있어요. 숫자 여기 뭐 위에가 이제 피닉스, 아래가 필라델피아인데 그 피닉스는 이게 좀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 설명하자면은 경기당 득점에서 피닉스는 17등 수준이다. 지금 113점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118이라고 필라델피아가 적혀 있는데 필라델피아가 경기당 118득점을 하고 피닉스는 113득점을 한다. 이게 30개 팀 중에 피닉스는 17등, 필라델피아는 7등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가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성공을 거둔 팀이라고 할 수 있고 필드골 성공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라델피아가 좀 더 지금 현재로서는 나은 팀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여기 가운데 있는 막대 그래프를요 작년이랑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이거는 제 유튜브 가시면 있는데 가운데에다가 올 시즌 기준 해놨고 제가 여기 옆에 지금 노트북으로 작년 것까지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작년 대비 올 시즌에 어떤 스탯들이 이렇게 상승하고 줄어들었냐 이런 거 같이 보고 있으니까 같이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적어놓은 걸로 작년 대비 리바나 블락이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냥 이거 보실 텍스트로 하실 분들은 이거만 보셔도 되고 이제 필라델피아랑 피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내일 뭐 필라델피아 만에 오바를 본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단 필라델피아는 하든이 없어도 잘 굴러가고 있다. 그리고 뭐 오히려 이제 하든이 있을 때는 빅4라고 봐야죠. 맥시, 해리스, 하든, 엠비드 이렇게 빅4급의 그런 라인업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하든이 없어도 나름대로 메시가 뭐 고투가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해리스도 상옵션으로서 잘 좀 뭐랄까 여기저기 그냥 유나르처럼 잘 해주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엠비드는 여전하고요. 엠비드는 근데 좀 득점 볼륨이 줄어든 게 약간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아직까지 막 그렇게 강팀을 만나지는 않았는데 근데 팀이 일단 잘 굴러가는 게 보이고 반면에 이제 피닉스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부커나 빌이 결장하는 빈도도 많았고 제가 이제 제 유튜브 가면은 뭐 벤치 자원이 누가 바뀌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거 다 해놨는데 폴이랑 에이튼이 있던 구성에서 지금 주전에는 빌, 너키치 이렇게 들어온 셈이잖아. 근데 빌은 지금 못 뛰니까 알렌이 뛰고 있고 코트가 꽤 좁아요. 약간 3가 많이 없어. 3가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폴이 있을 때보다도 이렇게 아래 적어놓은 것처럼 작년 대비 턴오버나 어시스트가 많이 줄었다. 유기적인 그런 볼 흐름이 잘 안 되고 있고 코트 넘어오는 것조차 약간 힘들 때가 있다. 반면에 뭐 역시나 부커나 듀란트는 좀 많은 볼륨 뽑아주고는 있는데 듀란트가 생각보다 욕심을 많이 안 부려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난번 사랑전만 봐도 그렇고 너키치 같은 경우는 또 너키치가 BQ는 괜찮은데 수비하는 데 있어서 파울 관리가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또 엔비드는 자유투 개세 달인이기도 하고. 저는 내일 경기 필라델피아가 일단은 골밑에서 확연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피닉스가 부커가 어느 정도, 원래 피닉스는 부커의 팀이잖아요. 부커의 볼륨을 본인이 좀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듀란트가 예년에 비하면 막 30점씩 받고 그런 경기들이 많지는 않거든. 그래서 듀란트가 저는 부커보다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피닉스라는 팀 자체에서 듀란트가 부커보다 많은 그 기회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로는.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뭐 듀란트가 그렇게 볼륨을 많이 못 채울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부커가 좀 경기 부상 이슈도 있는 만큼 폭발력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 아직까지는. 저는 내일 경기 필라델피아 쪽을 좀 더 좋게 보고요. 그리고 언더오바는 지금 양 팀 다 최근 이렇게 경기 해온 것들을 보면은 보통 221.5 정도 기준으로는 오바가 꽤나 많은 팀이다. 그리고 올 시즌이나 뭐 작년 기준 이렇게 넷 레이팅 같은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는 오바가 상당히 많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저는 필라델피아 마인의 오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애틀랜타는 지금 경기당 123점을 뽑아내고 있고 어지간하면은 오바팀이라고 봐야 됩니다. 반면에 뉴올리언스는요, 제가 여기 왼쪽 아래 작년 대비 대부분 스탯이 감소했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필드골 성공률, 리바운드, 3점, 뭐 스틸,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전부 다 감소를 했어요. 뉴올이 지난 시즌 경기당 점이 114점이었는데 올 시즌은 109점밖에 안 돼요. 5점이 떨어졌고,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지금 123점인데 경기당 득점이 5점 정도 상승을 했다. 뉴올이 줄어든 만큼 애틀랜타가 올랐고, 양팀의 뭐 페이스 같은 걸 따져봤을 때는 아무래도 오바 가능성이 꽤 높은 경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아쉬운 거라, 그러니까 저는 일단 오바를 더 좋게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거라면은 뉴올이 많이 좀 안 굴러간다는 점인데, 그래도 뉴올이 포지션을 많이 가져간다.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더라. 그런 것들 보이고, 또 클린트 카펠라나 발렌슈나스나 골밑에서 받아먹는 뭐 득점으로 이어나가는 점, 그런 점은 다 훌륭한 빅맨들이어가지고 뭐 수비는 그렇게 썩 좋다고는 할 수 없는 빅맨들인데. 그리고 애틀랜타가 지금 4번에 지금 사딕 베이를 기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 제임스 존슨이었나? 제일런 존슨을 쓸 때보다 사딕 베이를 쓸 때가 뭐 외곽도 그렇고 인사이드도 그렇고 좀 더 공격적인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애틀랜타는 트레이 형이 워낙에 수비적으로 구멍이어가지고 디존테 머레이나 이 디안드레 헌터에 좀 가해지는 이런 수비 부담이 큰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나눠준 선수가 제일런 존슨이었는데 내일 경기는 사딕 베이가 선발로 나설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어지간해서는 좀 뉴올리언스도 애틀랜타 수비를 공략하기가 꽤나 편한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잉그램이 지금 GTD가 떠 있는데, 근데 잉그램이 지금 생각보다 효율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저는 잉그램이 물론 없으면은 타격은 있겠지만은, 뭐 잉그램이 없어도 지금 자이온이라는 고투가이가 있고, 뭐 맥컬럼도 지금 충분히 효율 많이 뽑아주고 있는 그런 중이어가지고, 만약에 잉그램이 못 나온다 그러면 애틀 3.5 프렌이 조금 더 힘을 받는 셈이고요. 잉그램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 오바의 호재인 부분도 있고요. 잉그램도 꽤나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그런 빈도가 높은 편인데, 그 소모하는 시간이 꽤 긴 편이라서 잉그램이 없는 것도 오바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저는 잉그램이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은 잉그램이 못 나온다고 하면은 뭐 지금 그 맷 라이언이나 호킨스 이런 애들이 출장 시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뉴올리언스 라인업에서 맷 라이언이 나왔을 때 그 마진이라고 해요. 그 넷 레이팅 공수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따졌을 때 플러스 되는, 그러니까 잉그램 대신에 맷 라이언이 들어가는 경우가 득실 마진상으로 뉴올리언스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았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보려면은 뭐 결국에 라인업을 살펴야 되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이 경기는 오바가 좋아 보이는 경기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경기는 진짜 오바를 가면은 어지간하면 평타 이상은 친다 이렇게 저는 보는 편이에요. 인디는 딱히 큰 결정 없다고 하고, 샬럿은 그 이제 후보진들 부크나이트, 브리지스, 마틴, 은틸리키나 이렇게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빠진다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샬럿은 팀의 현재 상태가 너무 좀 별로여가지고 저기 있는 마일스 브리지스는 뭐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주전 대우를 많이 못 받는 그런 형편이고, 부크나이트는 작년 시즌 막바지쯤 그때 PJ 워싱턴이나 부크나이트 뭐 이런 애들이 가비지 멤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주전 대우는 못 봤는데 좀 쓸모없는 경기에서 많이 나왔었고, 그때 뭐 한 15득점 이상씩 해주고 그런 빈도가 꽤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라멜로 볼도 못 나올 때고 뭐 그랬었는데요. 지금 샬럿의 문제는 뭐냐면은 오랫동안 그 스코어러 역할을 했던 이런 그 테리 로지어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라멜로 볼이 돌아왔는데 라멜로 볼도 3가 별로 그렇게 부르pun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아래에 적어놓은 것처럼 작년 대비 샬럿이 득점은 많이 나오는데 3점은 좀 줄었다. 팀의 스피드, 라멜로 볼이 작년에 좀 중간에 이탈을 했고 올 시즌은 계속해서 뛰고 있잖아요. 라멜로 볼하면은 또 트랜지션에 또 강한 선수이기도 하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작년보다 득점은 많은데 3점은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게 눈에 띄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대비 득점이나 어시, 턴오버 비율 뭐 이런 거에서 상당한 상승이 있었다. 제가 올 시즌에는 할리버튼을 거의 올 NBA에 입성할 정도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오늘도 좀 초반 출발은 안 좋았는데 결국에는 뭐 어시스트도 많이 쌓고 득점도 한 18득점 이렇게 해주면서 볼륨 챙겨가더라고요.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이나 이런 걸출한 플레이메이커를 가졌다는 게 올 시즌에 저는 플레이인 이상의 성적을 거둘 거라고 보고 있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디애나가 여러 가지로 시즌 초반이 나쁘지 않아요. 샬럿은 뭐 좀 괜찮은 센터들, 뭐 여기는 마크 윌리엄스나 닉 리처즈 이렇게 괜찮은 센터들을 물어오기는 했는데, 근데 좀 스쿼드 경쟁력이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인디애나는 지금 팀 전체적으로 3점이 조금 줄고, 3점이 작년에는 36.7%, 지금 34.4%로 소폭 하락했는데, 샬럿의 뭐 외곽 수비도 약하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꽤나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오비 토핀, 파워포워드의 오비 토핀이라는 이런 그 인디애나의 뛰는 농구에 적합한 그 플라잉 빅맨, 하이 플라이어 선수가 오면서 런앤건 농구에 딱 맞는 선수가 왔다. 그만큼 점수도 많이 나고,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요 오바도 좋고 인디 마인도 괜찮은데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하면 저는 인디애나 마인일 것 같기는 해요. 인디애나 마인이 좀 괜찮아 보인다. 오바는 왜냐면 샬럿이 못 따라올 수도 있거든. 그리고 뭐 여기 적힌 것처럼 팀 어시율이나 어시스트에 의한 득점 뭐 그런 부분에서 효율이 상당히 좋다. 인디애나는 할리버튼 말고도 벤치에 있는 넴하드 이런 애들도 상당히 괜찮은 포인트가 됩니다. 브루스 브라운도 덴버에서 많이 증명을 했었죠. 그리고 베네딕트 메서린도 어시스트 능력 있는 선수고, 좀 다소 뛰는 농구에다가 이타적인 선수들이 꽤 있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인디애나는 이제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어시스트 같은 거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좀 풀어나가는 능력이 꽤 괜찮다. 림 공략을 많이 하는 팀인데 그나마 샬럿의 마크 윌리엄스가 림 프로텍팅에 꽤 괜찮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샬럿 입장에서는 좀 플러스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인디애나의 지금 요즘 모습을 봤을 때는 마크 윌리엄스 공략이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긴 봅니다. 자, 올랜도랑 레이커스가 직전 경기에서는 레이커스의 홈에서 이렇게 맞붙었었는데, 내일은 이제 일단 올랜도 홈으로 갑니다. 올랜도는 지금 펄츠가 DTD가 떠 있는데요. 그리고 웬카주가 못 나오는 점, 주전 센터 언더사이즈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웬카주가 못 나온다는 점인데, 진짜 올랜도의 골밑이 레이커스 입장에서 공략하기 상당히 편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라인업에 올랜도의 수비가 좋은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썩스 같은 경우는 펄츠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그 가드 수비 부분에서 좀 도움을 주는 선수인데, 높이는 사실 좀 그렇죠. 높이는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고, 레이커스가 지금 올 시즌 이제 좀 데려온 선수 중에 저는 저 우드의 활약도 그렇고 좀 높이 평가하는데, 내일은 AD나 우드가 꽤나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르브론도 그렇고 리머텍이 꽤 좋은 선수고, 리브스도 지금의 컨디션은 별로 안 좋긴 하지만은 리머텍 이후에 자유투 뺑tech 이런 것도 능한 선수고, 지금 레이커스의 약점은요 3점이거든요. 3점. 내일은 또 게이브 빈센트도 못 나오고, 지금 뭐 하치무라도 또 부상으로 못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후보에 있는 레디쉬 같은 친구들, 이렇게 로테이션 자원들도 다 리머텍에 능한 선수들에다가 레이커스는 지금 3점이 안 터져서 그렇지 리머텍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웬카주가 없는 올랜도의 골밑을 레이커스가 충분히 공략할 만하고, 지금 양팀 다 3점이 올 시즌 작년에 비해서 3점이 많이 안 터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올랜도도 여기 적힌 것처럼 아이솔 포지션 대비 점수, 그러니까 아이솔을 시도하는 빈도에 비해서 그 효율이 안 나고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올랜도의 공격 방식이 상당히 답답해 보일 그런 공산이 좀 있다. 그리고 올 시즌 올랜도 보면은 좀 점수가 많이 안 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언더랑 마인을 예상을 했는데, 저라면은요
랄 마헨 쪽을 조금 더 좋게 볼 것 같아요. 언더는 또 레이커스의 페이스상 오바가 날 가능성도 없진 않기 때문에. 근데 올랜도도 올 시즌에 좀 언더 게임이 좀 많았었고, 올랜도랑 레이커스 둘 다 요즘 보면은 페이스도 빠른 편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언더도 괜찮고 랄 마헨도 괜찮은데, 저라면은 랄 마헨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둘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양팀 다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 아래 보시면 3점이 최악이죠. 28등 26등으로.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언더나 랄 마헨 쪽 이렇게 보겠다. 다음으로 이제 휴지랑 세크 한번 가볼게요. 내일 지금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는 탈이 이슨, 그리고 올라디포랑 아멘 탐슨이 아웃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작년에 좀 믿음직한 언더사이즈 센터도 있는데 그 친구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휴스턴은요 작년 대비 리바운드가 엄청 떨어졌다는 게 눈에 띄고요. 세크라멘토는 내일 그 트레이 라이스랑 디에런 팍스가 못 나옵니다. 디에런 팍스가 발목 부상 때문에 한 3, 4주 정도 결장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못 나올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내일은 다비온 미첼이 선발로 나오고요. 그리고 허더 반즈 그리고 키건 머레이 사보니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작년 대비 세크라멘토는 필드골 성공률이나 턴오버가 관리가 잘 되고 블락이 올랐다. 대신에 득점이나 3점 같은 부분은 작년보다 떨어졌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좀 큰 의미는 없는 게, 지금 직전 경기에서 세크라멘토는 팍스가 없었을 때 101대 102로 겨우겨우 이긴 경기였었나? 어쨌든 득점이 많이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세크라멘토는 여러가지로 나는 이 경기 좀 불투명해요. 디에런 팍스가 없는 세크라멘토는 어떨지, 이거에 대한 좀 시각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 제가 작년에 디에런 팍스도 작년에 결장이 꽤 있었잖아요. 디에런 팍스가 세크라멘토를 작년에 이끌면서 세크가 계속해서 오바팀이긴 했는데, 디에런 팍스가 못 나온 경기들의 세크의 성적들을 이렇게 다 훑어봤어요. 한 8경기 정도 봤는데, 그때마다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이렇게 뭐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냐 뭐 이런 것도 살펴봤는데요. 그런 경기가 근데 좀 언더가 꽤나 있었다, 이런 게 눈에 띄긴 했거든요. 그 경기들이 뭐 221.5 기준으로 언더였는지 오버였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포착을 못했는데, 그 전에 디에런 팍스가 주전으로 이렇게 팀을 이끌던 때에 비해서는 언더가 좀 많더라. 그리고 휴스턴도 지금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는 뭐 리바가 많아졌고, 지금 벤블릿이 오면서 턴오버 관리가 되고 어시스트에 의한 비율이 올랐고 3점슛 성공률도 많이 올랐다. 작년에 휴스턴이 3점슛 성공률이요 리그 꼴찌였거든요. 예, 작년에 휴스턴이 32.7%였는데 지금 36.8%로 3점슛 성공률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로 좀 뭐랄까 휴스턴 약간 팀다운 그런 모양새를 잡아가는 와중이고, 세크라멘토는 여전히 강력하지만은 디에런 박스가 없는 점이 좀 눈에 띈다. 그리고 휴스턴이 좀 생각보다는 그 언더가 좀 많았어요. 이번에 좀 보완을 한 것도 그 뭐 브룩스라든지 벤블릿은 뭐 수비 열심히 하는 선수고, 작년보다는 팀적인 구색을 많이 갖췄고, 휴스턴이 득점이나 리바, 블락 이런 면에서는 많이 마이너스다.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다는 거고, 그래서 2차 풋백 득점? 2차 찬스에 의한 득점, 그러니까 오펜 리바 따고서 이후에 창출되는 공격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떨어졌고, 득점도 많이 떨어졌고, 3점만 올랐지 휴스턴이 그러니까 포지션을 많이 못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많이 추천은 안 드리고 싶은데 그냥 언더 쪽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크라멘토 팍스가 없는 세크, 그것 때문에 조금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네소타 유타는 저는 아마 패스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지금 미네소타가 갈피 잡기가 힘들어요. 미네소타가 갈피 잡기가 힘들다. 저는 미네소타가 지금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유타가 뭔가 좀 짜임새는 괜찮아요. 유타는 제가 맨날 말하지만은 가드 포지션, 백코트 수비력이 리그 최악인데, 반면 그 프론트 코트, 포워드랑 센터 수비는 훌륭하거든요. 반면에 미네소타는 뭐 수비부터 가드부터 포워드까지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이고, 양팀 다 그러니까 내일은 약간 앤트맨이 활약할 여지가 조금 있다, 뭐 이런 거는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는 난 잘 모르겠어. 어쨌든 뭐 기준점도 그렇고 뭐 핸디캡도 그렇고 좀 어려운 것 같아. 미네소타가 8.5 마인을 유타 상대로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마카넨이 그래도 볼륨을 많이 뽑아내고 있었고,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할 것 같습니다. 전 간략한 설명만 들리면은 미네소타는 작년 대비 리바운드 그리고 턴오버 관리, 자유투 성공률 이런 부분은 플러스였고, 득점이나 필드골 성공률, 어시스트, 블락 이런 부분은 작년보다 별로였다. 현재까지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유타는 작년보다 3점이나 리바는 좋아졌고요. 득점이나 블락 같은 부분은 마이너스다. 이게 캐슬러가 선발로 이게 뛰긴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출전 시간 보장을 많이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블락 수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득점도 좀
떨어졌다는 점. 생각보다 유타가 좀 오바팀 냄새가 있었는데 미네소타도 수비는 좋지만은 좀 포지션이 빠른 편이에요. 페이스가 빠른 편이어서 언더를 장담할 수 없는 팀이야.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좀 패스를 할 것 같다. 브루클린 대 보스턴은요, 그냥 다른 거 말할 거 없이 지금 보스턴은요 리그 최고의 팀이죠. 물론 브루클린도 저는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 일단 뭐 클렉스턴이 못 나온 점도 있고, 자 보시면요 여기 어지간한 부분에서 전부 다 보스턴은 막 리그 1위 이렇게 갑니다. 특히나 공격적인 부분에서는요. 특히 리바운드도 리그 전체 1위에다가 보스턴을 지금 NBA 판도로 요약을 하면은 보스턴을 누가 잡을 거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딱히 내일 뭐 경기 뭐 결장도 없고 오히려 브루클린이 클렉스턴이랑 캠 존슨이 못 나온다고 하는데, 그 대신에 지금 브루클린의 볼륨을 채워준 선수가 캠 토마스인데요. 캠 토마스가 이 친구도 막 잘할 때는 40점도 꼭 가는 선수지만은 약간 좀 기복 같은 거에 좀 연차가 얼마 안 되는 선수답게 기복이 좀 있어 보인다. 네, 그런 것들도 보이고, 작년 대비 득점이나 리바 3점 어시 이렇게 득점적인 부분에서 브루클린도 많이 플러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올 시즌 3점 성공률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여러 가지로 브루클린도 괜찮아졌는데 보스턴이 워낙에 넘사벽이라서 보스턴의 마인 보고요. 그리고 저는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이 저번에 인디애나를 막 150대 100인가로 꺾고 그랬거든요. 브루클린도 클렉스턴이 없다면은 상당히 뭐랄까 페인트 존 수비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고, 저는 보스턴의 마인에다가 오바, 이것도 꽤나 괜찮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예요. 오바나 마인이나 둘 다 괜찮아 보입니다. 덴버랑 시카고는 지금 덴버도 좀 예년 같지 않은데 시카고가 워낙에 개차반입니다. 시카고가. 네. 덴버가 작년 대비 블락은 올랐고 득점이나 3점 이렇게 득점적인 부분은 덴버가 좀 마이너스가 많이 있었다. 네, 그런 게 눈에 띄고요. 지금 요키치도 어시스트 수치가 좀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하면은. 작년에 82경기 중에 요키치가 뭐 한두 경기 몇 경기 결장했겠지만은 요키치가 거의 트리플 더블에 성공한 빈도가 절반 이상이었는데, 지금 올 시즌에는 어시스트가 모자란 경우가 덜어 있더라. 대신에 자말 머레이의 손끝에서 나오는 어시스트 비율이 좀 많이 오른 편이고, 여전히 덴버는 강팀이고요. 또 홈에서 경기를 하고요. 덴버 또 홈이랑 원정 차이가 굉장히 심한 팀이니까. 반면에 이제 시카고는 제가 계속 디스를 했는데요. 작년 대비 득점, 필드골, 3점 슛, 어시스트 이런 공격 수치에서 대부분의 공격 수치에서 마이너스가 있었다, 시카고가. 그리고 3점 캐치앤샷, 3점 이렇게 막 어시스트 받아가지고 꽂아넣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최악인 팀이다. 뭐 라인업 보면 알겠지만 라빈, 화이트, 데로잔, 페딜, 부세비치 누가 3점을 던지겠습니까? 저는 라빈 말고는 잘 안 떠올라요. 시카고는 구성상 별로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알렉스 카루소가 선발로는 뭐 안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알렉스 카루소가 아마 화이트보다 뛰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양 팀의 분위기도 그렇고, 덴버도 지금 뭐 아주 좋지는 않은데요. 시카고가 워낙에 개차반입니다. 시카고가 덴버의 마인 좋게 보고 언더오버는 조금 걱정이에요. 덴버가 홈에서 막 상대팀을 뭐 거의 막 20점 차 가비지 게임 하는 경우도 많았고 했었는데, 시카고가 100점 이상 내줄 수 있나? 이것 때문에 난 조금 걱정이야. 근데 그래도 시카고가 진짜 막 80점대 점수 89점 90점 이렇게 꽂는 거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216.5는 오바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데로잔도 그렇고, 데로잔도 뭐 나름대로 볼륨 채워준 선수고, 부세비치도 요키치 상대로 꽤나 볼륨 뽑아내는 부분이 예전에 있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요 마인이랑 오바 둘 다 괜찮아 보이고, 굳이 따지자면 오바 쪽을 조금 더 좋게 볼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이제 축구 요약을 해보면은, 축구 내일 이제 뭐 살레르니타나 대 나폴리 경기는 제가 살레르니타나가 감독 교체, 파울로 소사에서 인자기로 교체를 했지만은 여전히 좀 뭐 답이 없어 보이고, 나폴리는 지금 오시멘이 못 나오고 있지만 라스파도리나 폴리타노가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더라. 그리고 크바라츠엘리아도 그 전전 경기나 전 경기, 밀란전도 그렇고 그 전 경기에서도 꽤나 잘했던 모습도 있었고요. 챔스에서도. 그래서 나폴리는 지금 저기 뭐 나탄이 그 김민재 자리를 대신하는 센터백이라고 해야 되나? 나탄이 지금 결장을 할 거예요. 아마 저거 퇴장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를 뭐 웨스티고르라든지 뭐 주한 제주스 이런 애들이 채울 것 같긴 한데, 작년만큼의 수비력은 아니긴 하죠. 그리고 최전방도 오시멘이 비었다는 점은 있지만은, 지금의 살레르니타나는 사실 블라유 디아 말고는 이렇다 할 선수가 별로 없어요. 핸드레바가 이제 좀 다 늙다리인데도 여전히 잘해주고 있긴 한데, 딱히 나폴리를 이렇게 막 견제할 만한 선수가 있다고는 안 보여요. 블라유 디아가 그 부상으로 결장 가능성이 커가지고, 살레르니타나에서 누가 나폴리를 좀 어렵게 할까, 그런 생각이 저는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폴리가 무난하게 승리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요즘에 컨디션 좀 올라오고 있는 나폴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폴리의 마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탈란타 대 인터는요, 제가 아탈란타의 스칼비니, 수비수 중에 이제 내일 3백을 아마 콜라시냐치, 짐시티, 스칼비니 이렇게 구성할 것 같은데, 스칼비니의 컨디션 여하에 따른 아탈란타 수비 그게 너무 편차가 크더라고, 제가 본 바로는요. 그리고 전방에 뭐 루크먼, 무리엘, 스카마카 이렇게 있는데, 아탈란타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과거에 이런 오바팀의 색깔이 많이 죽었어요. 언더팀의 색깔이 오히려 강하다고 얘기했었고, 인터밀란은 지금 올 시즌 원정에서 4경기 4승 10득점 무실점 이렇게 훌륭한 성적 보이고 있고, 반면에 아탈란타도 홈에서는 그렇게 막 득점이 많지 않아. 제가 지금 정확히는 안 떠오르는데 그렇게 득점이 많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 인터밀란 승에 2.5 언더 보는데요. 이거를 인터밀란이랑 아탈란타 둘 다 비슷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밀란이 아주 쉽게 이기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무랑 인터밀란 승 중에 뭐를 더 좋게 보냐 하면은 저는 인터밀란이 힘겹게라도 이긴 쪽을 좀 더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인터밀란 승에 2.5 언더 이렇게 볼 것 같고, 무승부보다는 햄무 쪽을 좀 더 좋게 볼 것 같다. 네. 고배당 노리실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인터밀란 강승도 2배면은 저는 갈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AC밀란 대 우디네스는 지금 제가 아까 이것도 보여드렸었어요. 내일 AC밀란 예상 라인업이 이렇게 되거든요. AC밀란 예상 라인업이 보시다시피 4-4-2 전술로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AC밀란이 줄곧 4-3-3이나 막 그 3-4-3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전술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내일 뭐 요비치, 루카 요비치를 기용한다는 점, 그리고 레앙이 이제 3톱이 아니라 왼쪽으로 빠진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갑작스럽게 AC밀란이 다른 전술을 쓴다는 점에서 좀 약간 이질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었었고요. 그리고 우디네스의 라인업을 보면은 진짜 좀 퀄리티 있는 선수가 사마르티치 말고는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뭐 데울로페우 이런 애들도 진짜 이제는 데울로페우 이런 애들도 좀 뒤로 많이 밀렸고, 우디네스가 라인업도 그렇고, 지금 리그에서 우디네스가요 0승 7무 3패예요. 0승 7무 3패로 무디네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밀란이 지금 올 시즌 홈에서 9골을 살짝 넘는 2.1골인가 그랬어. 4경기 동안 9골이었나? 4경기 동안 9골인가 그랬고, 우디네스는 5경기에 9골이었거든요. 원정에서 올 시즌. 그런 것들 생각하면 언더를 조금 더 저는 바라볼 것 같고, 왜냐면은 밀란이 뭐 요즘에 지루도 컨디션이 좋고, 왼쪽에 하파엘 레앙이나 테오 에르난데스 이런 그 왼쪽에서 콤비네이션이 가동되는 경기긴 한데, 4-4-2라는 좀 이색적인 포메이션? 그동안이랑은 다른 이런 전술적인 시도를 한다는 점이나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저는 밀란이 조금 헤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2.5 언더 쪽을 조금 더 우선순위로 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밀란의 강승 정도. 밀란 강승배당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냥 이렇게만 볼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는 조금 그렇게 추천을 안 하고 싶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시지 대 바르샤는, 소시지가 지금 리그 홈에서 16경기 무패 행진 중이다. 홈에서 11승 5무를 달리고 있고, 제가 가장 최근에 양팀 맞대결에서 바르셀로나의 홈에서 소시지가 원정승을 거뒀거든요. 근데 그게요 93년도에 그 소시지가 라리가 1부 리그에 올라온 이후로 처음으로 바르셀로나 누캄프 원정에서 꺾어본 게 바로 가장 최근 맞대결 23년 2월인가 그랬었어요. 23년 5월이구나. 23년 5월. 작년 막바지에 그거였는데, 그만큼 뭐 바르셀로나 절대 소시지한테 홈에서 안 지는 팀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꺾었다. 그만큼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이런 뭐 리빌딩 작업도 거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소시지는 챔스에 나갈 정도로 팀이 올라왔는데, 그 정도로 양 팀의 전력 차가 이렇게 줄어든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그렇게 귀결을 했고요. 좀 뭐 바르셀로나가 지금 레비도 돌아오고 하피냐도 돌아오고 했다지만은 좀 부상에서 돌아온 지 이제 갓 돌아온 거라서 컨디션도 좀 그렇고,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뭐 챔스도 그렇고 뭐 코파델레이 리그 전부 다 보면은 막 낙승을 거두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소시지가 홈에서 이렇게 무패 행진도 하고 있고 바르셀로나 상대로 잘 싸웠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충분히 프렌을 가져갈 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르셀로나가 막 소시지를 마해나는 그림 그런 거는 저는 생각하기가 좀 힘드네요. 이겨도 진짜 1점 차로 이기던지 막 그럴 것 같고, 대충 소시지가 그렇게 막 밀릴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최근에 소시지 경기들을 많이 봤어가지고. 그리고 맨시티 본머스는요, 이거는 맨시티의 연승 기록 이런 것 때문에 갖고 왔어요. 맨시티가 지금 EPL에서 홈 14연승 중이다.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모습이고, 특히 본머스전에서 만수르가 이제 맨시티를 이렇게 사들인 이후로 본머스 상대로는 13전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 기록이라는 거죠. 그 13전 전승 중에는 내일 이마인 기준으로는 마인 6번, 햄무가 3번, 그리고 본머스가 뭐 한 1점 차 정도로 이기거나 그런 게 4번이었다.
그리고 EPL에서 그 맨시티가 최근 14연승 기간 중에 이마에는 5번, 햄무가 5번, 상대 풀에는 4번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그냥 골라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맨시티의 강승 배당이 뭐 1.01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무의미하고 맨시티가 일단은 리그 홈에서 연승 중인데 그 특정 팀 본머스라는 팀 상대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다는 거 생각하면은 이마엔도 가볼만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마엔도 배당이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막 맛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문이랑 위에는요 그 1920 시즌 그러니까 한 최근 한 3-4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위넨이 돌문 상대로 9승 1무예요. 9승 1무 엄청 강했었고, 그 9승 중에서는 이제 1마인 기준으로 5마인의 4햄무였다. 마인도 충분히 많이 했었다 뭐 이런 거고요. 돌문 홈, 내일도 이 경기가 돌문의 홈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하는데, 돌문 홈에서는 1무 4패로 나름대로 돌문이 많이 지긴 했지만은 마해는 별로 안 당했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요 뮌헨의 강승이 괜찮죠. 1.6 정도 되니까. 뮌헨이 뭐 최근 대여 클라시코에서는 9승 1무라고 하니까 무승부는 조금 배제한다 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테르지치 감독의 도트문트를 높이 평가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뮌헨승 1.6만 보셔도 되고요. 저는 이 경기 뮌헨의 마이나 햄무도 할만하다고 보는데 그런 고배당을 충분히 갈만한 경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뮌헨승은 좀 안정적인 선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뮌헨승을 가시고, 저라면은 이렇게 뮌헨 마이나 햄무 같은 고배당을 도전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할 텐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